자, 옵션 전략 강연에, 자, 골든 서퍼, 이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간에는, 잠시만요. 이게 왜 이렇게 넘어갔니? 자, 이번 시간에는 세 번째 강의입니다. 그죠? 주식, 선물, 그리고 옵션의 마음 편한 합성 전략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로 주제로는 합성 전략의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 거고요. 두 번째는 간단한 합성의 종류, 그리고 세 번째는 주식과 선물의 합성 전략. 이제 선물 매도했지. 이건 주식이랑 선물에 대해서고요. 네 번째는 선물과 옵션에 대해서, 옵션 매도했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전에 우리 한번 메이저들, 딜러와 개인들의 매매 차이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고 가도록 할게요. 딜러와 개인들. 딜러라고 하면 이제 증권사에서 헤드셋 끼고 미친 듯이 뭐 스타크래프트 게임하는 것처럼, 그죠? 요렇게 앉아있는 애들을 딜러라고 합니다. 딜러. 요렇게 앉아있죠. 요 딜러. 제 친구가 이제 외국계 증권사에 다니는 애들이 몇 명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CLSA라고 또 있어요. 그래갖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여의도에 보시면은 그 무슨 건물이죠? 갑자기 생각 안 나. IFC. IFC 하는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제 친구 외국계 증권사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들어가 보면은 진짜 트레이딩 룸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근데 얘들은 지금 모니터가 한 층인데 보통 가면 두 층으로 돼 있습니다. 두 층 아니면 세 층으로 돼 있어요. 모니터가. 가보면은. 그 트레이딩 룸이 이렇게 있고 아무래도 외국계 증권사다 보니까 조금 자유로워요. 그래서 이제 자유롭게 있고 약간 이제 휴게실도 있고 거기 보면 휴게실도 있고 이제 트레이딩 룸은 보통 아무나 못 들어가요. 저 같은 경우에 그냥 놀러 갔는데 가면은 완전 전쟁터입니다. 가면 전쟁터고 문제는 재밌는 게 뭐냐면은 막상 가서 보면 트레이딩 룸에 있으면은 되게 있어 보이거든요. 막상 가보면 완전 초짜예요. 말이 뭐 외국계 증권사지 씨. 가보니까 매매 진짜 못해 애들. 야, 나 진짜 씨. 가갖고 진짜 난 다 잘라버리겠다 걔들. 전부 손실 보고 있어요. 물론 이제 여기서 우리처럼 선물 매매만 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 매매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프로그램 매매. 그러니까 선물과 주식 그 선물 베이시스 격차를 이용해서 이제 프로그램 매매하는 분들이 또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또 단위가 한 1,000억 막 이렇게 움직이더라. 1,000억 막 몇 천억씩 움직여요. 한 5천억도 있고요. 단위가 꽤 큽니다. 그 혼자서 움직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투자 대비 수익률이 낮아요. 베이시스를 이용해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래도 투자 대비 하루 수익률 뭐 1%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 또 작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찌됐건 간 뭐 하루에 1%면 10억씩 버는 거죠. 10억, 뭐 1억, 막 이렇게 벌더라고요. 벌 때 단위가 커서. 우리는 사실은 리스크에 좀 많이 노출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얘들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매매 자체가 이제 합성 매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제 옵션 양매도 하는 팀도 있습니다. 옵션 양매도. 옵션 양매도만 하는 트레이더들도 있고요. 선물 네이키드 매매하는 사람도 있는데 거의 가보니까 아무래도 이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직접 선물을 거래한 게 아니라 주문만 받아요. 주문은 선물은.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은행 고객이 있어요. 말 그대로 근데 얘는 기업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우리은행이나 뭐 이렇게 아니면 거기 보니까 국민연금도 있어요. 국민연금도 여기다 투자를 하더라고요. 투자를 하기보다는 국민연금이 얘들한테 주문을 넣어요. 주문을 넣어서 얘들이 대신 사고 파는 거예요. 예를 들어 국민연금이 야 256에 선물 매수해줘. 이러면 선물 매수 100계약 해줘. 이러면은 여기서 주문을 받아요. 그러니까 얘들이 하는 일은 수수료 받는 거예요. 선물 거래 같은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받고요. 물론 직접 트레이딩하는 이제 자산운용사도 있습니다. 뭐 삼성증권 말고 뭐예요? 갑자기 삼성 자산운용, 그쵸? 자산운용, 미래에셋 자산운용, 뭐 이렇게 자산운용사에서 보통 이제 트레이딩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걔들 같은 경우에는 남의 돈을 받아서 굴리면서 수수료도 받아먹고 그에 따른 실적에 따라서 실적에 의해서 또 어느 정도 수익을 뭐 7대3이나 5대5로 갖고 갑니다. 자, 그런 식으로 일단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들은 해지를 좀 걸고 한다. 예를 들어서 주식하면서도 펀드 매니저들은 주식 플러스 선물 매도를 합니다.
선물 매도. 제가 조금 이따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해지를 걸면서 어느 시점에서 생각보다 주식이 폭락할 때는 선물 매도 또 수익을 내겠죠. 그런 식으로 해지를 걸면서 단위가 워낙 크니까 막 1조 막 이렇게 되니까 해지를 걸면서 운영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해지란 일단은 기본적으로 위험을 줄인다는 개념이에요. 그죠? 해지란 위험을 줄인다. 자, 증권시장에는 여러가지 상품이 존재합니다. 증권시장에는. 그렇지만 초보 개인들이 일반적으로 가장 선택하는 것은 뭐예요? 가장 많이 선택하는 것은 주식이에요. 주식. 그죠? 기본적으로 주식에 입문을 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뭐 선물에 들어온 분들도 계실 거고, 또 ELW, 이제 주가 워런트죠? 아니면 주식의 선물이나 뭐 옵션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거의 90% 이상이 주식으로 일단은 들어오십니다. 자, 그러면은 주식은 반드시 그 가격이 상승해야만 수익이 나는 상품이에요. 그죠? 주식은 상승해야만 수익이 나기 때문에 주식은 많이 빠졌을 때 싸게 사서 올라가면은 비싸게 팝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위기에 참지 못하고 개인 대부분이 이제 주식 거래만을 하기 때문에 위험에 노출되는 자신을 해지하지를 못해요. 자기 자산에 대해서 해지를 하지 못합니다. 한 방향 거래만 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위기에 참지 못하고 아주 취약함을 보이고 바닥에서 주식을 파는 이러한 아주 최악의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개인 투자자들은. 하지만 자, 외국인 투자자나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해요? 얘들은 일단 자산이 많아. 그죠? 펀드를 받기 때문에 돈이 많아, 얘들은. 그렇기 때문에 위험으로부터 해지하는 수단이 바로 있습니다. 그죠? 해지가 뭐라? 위험을 줄인다. 해지하는 수단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수 선물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래하는 선물 거래를 말하는 겁니다. 아니면은 옵션 공매도, 옵션 아니면 주가 공매도. 주가 공매도가 뭡니까? 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있는데 150만원인데 이제 폭락을 할 것 같아. 그러면은 150만원에 일단 공매도를 쳐버린다. 150만원에 일단 삼성전자를 대출을 받는 거예요. 일단 팔아요. 팔고 1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떨어졌어. 그때 다시 삼성전자를 팔아서 주식으로 주는 거예요. 그걸 바로 공매도라고 합니다. 그것도 이제 공매도, 말 그대로 없이 매도 때린 거예요. 그걸 바로 공매도라고 합니다. 그러한 운용을 통해서 지수 하락기와 주가 하락기에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쌍칼을 겸비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에 따라서 이제 지수 선물이나 옵션 공매도 같은 경우에는 개인도 거래를 할 수 있어요. 일단 지수 선물이라는 게 우리가 이미 거래를 하고 있고, 옵션이나 주식 공매도 역시 개인도 거래를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전문적인 노하우가 없다 보니까 거래를 하기에는 레버리지가 매우 큽니다. 그죠? 한 뭐 10배, 100배 이렇게 레버리지가 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매우 위험하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리스크의 해지를 취할 수 있는 거,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우선은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 그리고 이런 개인들의 차이는 일단은 딜러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 속해 있잖아요. 딜러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 속해 있다 보니까 리스크 관리팀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에너자이저님이 자산을 한 1조 원을 운영을 합니다. 1조 원 너무 크다. 한 뭐 1000억을 운영을 하는데 하루 손실 제한을 둡니다. 에너자이저님한테 하루에 손실 5천만 원을 줘요. 5천만 원 이하로 손실 나면은 리스크 관리팀에서 전화가 띠롱띠롱 와서 아유 에너자이저님 오늘 손실 5,100만 원 나셨네요 이러면서 자 요까지 하십시오 이러면서 자동 청산 싹 나가버려요. 그럼 에너자이저님이 더 매매하고 싶어도 강제로 못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딱 하루에 5천만 원 손실을 제약을 둬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매매 접고 나가요. 그냥 퇴근을 해버리고 그날 장에 대해서 복귀를 하고 내일에 대해서 전략을 짜서 내일은 다시 그 잃은 금액에 대해서 찾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리스크 관리팀이 있는데 일반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내 혼자서 결정을 모든 것을 다 해야 돼요. 옆에서 누가 회초리 들고 때려준 사람이 없단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딜러들과 달리 내가 손실을 하루에 100만원을 잡았어. 내가 투자금이 1억인데 나 하루 손실금 100만원 잡을래.
막상 100만원 손실 났는데도 홀딩하고 있습니다. 역추세로 물 타고 막상 손실은 종가에 다 팔고 제정신을 차리죠. 실질적으로는 1000만원 손실이 나와요.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멘붕이 오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날 더 미친듯이 매매해서 100만원 손실 한 개 딱 잡아놓고는 맨날 참 1000만, 2000만원씩 날리고 있어요. 그럼 원금 1억이 일주일 만에 다 날아가고 없습니다. 그럼 집 팔고, 차 팔고, 또 어디서 대출 받고, 투자금 받아서 빚내 갖고, 따다다다닥 해서 빚 10억. 그죠? 10억 금방 날아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이러한 해지에 대해서 차라리 알고 매매를 시작하신다면은 그렇게 빚을 질 이유도 없고 안전하게 꾸준하게 수익을 좀 가져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제부터는 합성 전략의 장단점에 대해서 일단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합성 전략의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장점은 자, 일단은 세 가지로 한번 제가 압축시켰습니다. 장점이 뭐 수천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 투자의 위험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그쵸? 리스크를 줄일 수가 있다. 두 번째, 장기적인 대응이 가능해요. 그죠? 세 번째, 작지만 꾸준한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다. 그죠? 작지만 꾸준하게. 투자 대비 수익률이 작아도 꾸준하게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어요. 자, 그렇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그쵸? 모든 것에는 항상 완벽한 게 없어요. 원빈도 완벽한 것 같지만 뭐 성격이 이상해서 결혼 안 할 수도 있고요. 그쵸? 잘생기게 했는데 뭔가 없겠죠. 송혜교도 이쁘죠. 송혜교도 이쁜데 약간 혼잣말 하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예능에 잘 못 나오고 있어요. 그죠? 송혜교도 이쁜데 왜 TV 안 나오고 있어요? 예능에 왜 안 나오게요, 이게? 말 실수를 너무 많이 한대요. 송혜교는 드라마는 잘하는데 연기도 잘하고. 그래서 예능에 못 나와요. 완벽한 여자도 남자도 없다. 아시겠죠? 근데 저는 완벽하다 생각해요. 저는 완벽한 남자입니다. 자, 근데 결혼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자, 어찌됐건 간에. 자, 단점은, 자, 첫 번째. 투자 자금이 많이 필요해요, 여러분. 일단 합성을 하기 위해서는 투자 자금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죠? 뭐 합성을 하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몇 천만 원 정도가 있으면 되는데 어쨌든 투자 자금이 많이 필요하고 두 번째 투자 대비 수익률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1억 갖고 네이키드 올인 매매 빵 선물 매수 몰빵 1억 선물 매도 몰빵 1억 딱 때려버리면 되는데 아무래도 합성 전략을 펼치다 보니까 몰빵을 못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분산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5천만 원은 뭐 선물 매수 5천만 원은 어떻게 선물 매수에 반대는 거 콜매도 뭐 이렇게 쳐버리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투자 대비 수익률이 많이 떨어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합성을 잘못 구축해버리면은 오히려 손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아주 골 때리는 건데 예를 들자면 좀 재밌게 예를 들자면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집에 와이프가 있는데 예를 들어 키가 작아 몸매가 별로야 근데 마음은 착해 그래갖고 이제 바람이 났어요. 이쁜 여자를 딱 만나러 갔는데 이쁜 여자를 만났어. 그래 바람이 났는데 이 여자는 성격이 더러워. 그죠? 그러다 보니까 합성이 안 돼 이게. 그쵸? 이 여자는 와이프는 착한데 안 이뻐. 근데 바깥에서 바람난 여자는 그죠? 이쁜데 못 됐어.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잘못 구축해버리면 오히려 손실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쵸? 괜히 그냥 와이프한테만 잘하면 되는데 괜히 또 바깥에다 돈을 막 뿌리는 거죠. 그죠? 그치만 오히려 내 정신적인 도움이 된다. 그럼 뭐 합성을 잘한 거고, 예를 들어서 뭐, 몰빵했다, 와이프한테. 그러면은 일단은 뭐 외적으로 뭐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뭐 하여튼 뭐 그런 장단점이 있어요. 합성이란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죠? 뭐 있겠어요, 합성이. 자, 그러면 한번 조금 더 신중하게, 진중하게 한번 그 다음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합성의 종류에는 일단은 5가지 정도로 압축이 됩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되게 많은데 5가지로 일단 압축이 돼요. 자, 일단 첫 번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식시장 매수 플러스 주가지수 선물 매도. 자, 이게 뭐예요? 주식 사면서도 선물을 매도 친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겁니다. 주식을 사고 선물 매도. 그죠? 예를 들어 뭐 코덱스 레버리지 1억치랑 뭐 선물 매도 뭐 한 5계약. 그리고 아니면은 삼성전자나 현대차, 포스코 이런 우량주들을 한 1억치를 사고 선물 매도를 한 3계약 정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주식시장을 매수하면서 주가지수 풋옵션을
매도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저 잘못됐네. 매수예요, 매수. 이거 오타예요. 주가지수 풋옵션을 매수할 수 있다. 이거 오타입니다. 매수예요, 매수. 자, 예를 들어서 주식을 사는데 선물은 매도치기보다는 풋옵션 매수를 하는 거죠. 그죠? 하방에다 배팅하는 거예요. 주식 1억, 그 다음에 풋옵션 한 1000만원, 뭐 이렇게 10대1 비율로 놔둘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개별 주식 매수. 개별 주식이 뭐예요? 말 그대로 삼성전자. 이런 걸 개별 주식이랍니다. 삼성전자, 포스코, 현대차. 자, 삼성전자에는 삼성전자 주식이 있어요. 그죠? 삼성전자 주식이 있고요. 그 개별 선물이 있습니다. 따로.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거는 주가지수 선물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코스피 기준으로 매매를 하죠. 코스피 200이나. 자, 그치만 이제 개별 주식 선물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삼성전자 선물. 말 그대로 삼성전자만 보고 그 종목에 따라서 이제 삼성전자 오르면은 삼성전자 선물, 삼성전자 주식 선물이 수익이 나는 거고요. 삼성전자가 떨어지면은 삼성전자 주식 선물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쵸? 근데 이 개별 주식 선물 같은 경우에는 우량주 몇 종목에 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한계가 있고요. 그치만 내가 확실한 그 업체에 대해서, 예를 들어 삼성전자에 대해서 내가 정보가 진짜 뛰어나, 삼성전자가 주식이 지금 150만원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삼성전자에 내부적으로 악재가 있기 때문에 얘는 주식 가치가 100만원이 될 거야. 자, 그러면은 주식 공매도를 치기보다는 삼성전자 주식 선물 매도를 쳐버린 거예요. 삼성전자 주식 선물 따로 있습니다. 그걸 매도 침으로써 오히려 수익을 또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삼성전자 150만원치 주식을 사고, 그죠? 일단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증거금이 있습니다. 한 2천만원 또 돼요. 이건 그때가 또 다른데. 대략 뭐 2천만원이라 칩시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 1억원치 사고요. 주식 선물, 삼성전자 주식 선물 매도를 한 계약 정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 삼성전자 폭락을 하더라도 삼성전자 주식 선물 매도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해지가 걸려버린 거예요. 그죠? 얘 100만원 손실을 날 때 얘는 또 100만원 수익이 날 수 있게 뭐 이런 식으로 만든 겁니다. 자,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주가지수 선물 매수입니다. 말 그대로 그냥 선물 매수하시면서 콜 매도를 치는 거예요. 콜 옵션 매도. 선물 매수가 일단 상방을 보는 거고요. 콜 옵션 매도는 하방을 보는 거죠. 그거를 동시에 진입을 한 겁니다. 선물 매수 들어갈 때 콜 매도 진입. 뭐 이렇게. 자, 반대로 이제 다섯 번째 같은 경우에는 선물 매도 치시면서 풋 옵션 매도를 치는 거예요. 풋옵션 매도가 풋옵션 가격이 떨어져야 수익이 나는 거죠. 그죠? 선물 매도는 일단 주가지수가 일단 빠져야지 수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섯 번째 같은 경우에는 선물 매도와 함께 풋옵션 매도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반대로 콜 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콜 매수. 위에 거 같은 경우에 풋 매수.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해지를 걸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이렇게 해지 합성에 대해서는 물론 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은 이 5가지 정도로 축소가 됩니다. 이 5가지. 이 외에는 거의 안 써요. 거의 안 쓴다 보세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주식 10억 사고 뭐 부동산 뭐 1억치 투자 뭐 이렇게는 안 하겠죠. 그죠? 그것도 하나에 뭐 아니면은 주식 1억치 사고 골드 그러니까 금을 한 1000만원치 투자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식의 해치도 있겠지만 그렇게 심오한 해치까지는 배우지 않겠습니다. 딱 이 정도로만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혹시나 그거에 대해서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저에게 따로 말씀하시면 제가 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준비를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지수와 해외 선물과의 연관성을 이용해서 또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뭐 예를 들어서 다우에 투자를 하면서도 골드에다 또 투자를 함으로써 서로 해치를 걸리게도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주식 자체가 위험 자산이에요. 주식은 기본적으로 위험 자산이고요. 골드 같은 경우에, 금 같은 경우에 안전자산으로 봅니다. 그래서 보통 주식 시장이 오를 때는 금값이 떨어지고요. 지금 금값 많이 떨어졌거든요. 금값이 예를 들어서 오르면은 그때 당시에는 주식 시장이 안 좋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서로 해치를 걸 수도 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건 거의 이 정도로 이제 축소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제가 한번 철근 콘크리트에 대해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토목관을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볼 수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지나가면서 집이나 아파트, 교량, 터널 이 모든 게 거의 다 철근 콘크리트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철근 콘크리트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의 장단점이
대체적으로 간단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구조물,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트를 지을 때 왜 철근 콘크리트로 짓겠어요? 나무로 안 짓고. 비용이 조금 비싸더라도 일단 진동이 적고 소음이 적어요. 철근 콘크리트가. 그리고 내화성에 강합니다. 불에 강해요. 그리고 균열폭이 내구성이 워낙 좋다 보니까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기상작용에 의해서 유해한 영향을 거의 받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 태풍이 불어도 버팁니다. 그죠? 그리고 균열폭을 제한하기 때문에 철근의 부식을 방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철근이 겉에 있지가 않죠, 보통. 콘크리트가 겉에 있고요. 그 안에 철근이 있습니다. 철근이 밖에 있으면 철근이 뭐 부식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구조물 경제적으로 또 만들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구조물의 형상이나 치수에 제약받지 않게 이제 원으로도 만들고, 타원으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댐 만들 때도 다 철근 콘크리트죠. 하지만 단점도 있겠죠. 일단 중량이 크고요. 콘크리트에는 균열이 자주 발생합니다. 그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차가 지나가다가 다리를 박아버렸어. 그쵸? 차가 가다가 다리를 박아버리면 부분적인 훼손이 됩니다. 뭐 콘크리트가 좀 떨어져 나갈 수도 있고요. 내부 결함 유무를 검사하기 어려워요. 콘크리트 내부를 검사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엑스레이 같은 걸 찍습니다, 보통. 그 다음에 시공이 또 조잡해지기 쉽겠죠. 자, 일단은 서론이 좀 길었는데, 자, 일단 합성 같은 경우에가 말 그대로 철근과 콘크리트를 합성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은 어떤 건물의 기둥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 기둥을 만들 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한강대교나 광안대교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지나가다가 조그마한 다리 같은 거 있잖아요. 철도 다리나 뭐 이렇게. 아니면 요새는 서울에 가면은 도로 중간에 보면은 도로 중간에 기둥이 있는 것들을 보셨을 거예요. 아니면은 홈플러스나 이마트 이런 데 가면은 중간중에 기둥이 있죠. 기둥. 그죠? 자, 그런 기둥을 만들 때 보시면은 필요한 것은 철근과 콘크리트예요. 그죠? 겉은 콘크리트로 쌓여져 있고 안에는 철근이 박혀 있습니다. 그 안에 뭐 H파일로 박는 것도 있긴 한데 H파일이란 게 여러분들 지하철 공사할 때 지나갈 때 약간 네모난 기둥, 쇳덩어리 기둥 같은 거 보셨을 거예요. 그게 H파일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철이랑 콘크리트 중에 뭐가 비싸겠어요? 철근이랑 콘크리트 중에 기본적으로 철근이 비싸요. 철근이 비싸죠. 쇳덩어리가 비쌉니다. 돌멩이 이거는 별로 안 비싸요. 돌멩이 별로 안 비싸요. 철근이 비싸요. 그래서 보통 건설사들이 철근을 아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공사 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게 철근입니다. 철근 아끼는 게 최고예요. 그래서 보통 중국 같은 경우에가 중국에서 되게 웃긴 게 있는데 제가 이 사진을 한번 뽑아왔었는데 중국에 일단은 만들 때 기둥부터 딱딱 만들거든요. 그리고 위에다가 이제 스판을 놓습니다. 이렇게 스판을 놔요. 이렇게. 근데 기둥이 도미노로 무너졌어. 얘들이 도미노 땅땅땅 기둥이 다 무너졌어. 왜? 철근이 예를 들어서 철근 10가닥이 들어가야 되는데 철근 2가닥 넣은 거예요. 겉을 다 콘크리트로 해놨어. 겉으로 보기에는 티가 안 나죠. 속을 보니까 철근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다 균열이 나고 다 부서진 거예요. 이게.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공사비 아끼려다가 결국에는 완전 교량이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예전에 그 한강에서 뭐예요? 그 성수대교 붕괴가 있었죠. 그것도 하나의 그런 철근의 부족 이런 걸로 무너졌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사비 아끼다가. 자, 어떤 건물의 기둥을 만든 데 있어서 그 기둥을 만들 때에는 필요한 것은 철근과 콘크리트인데 금액이 일단 큰 철근의 비중이나 금액이 일단 큰 철근. 자, 잘 들으세요. 자, 첫 번째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자, 일단은 잘 들으세요. 여기 보시면은 주식 있죠. 주식이랑 선물을 합성할 때 일단은 비중을 얘를 더 둬야 됩니다. 얘를 왼쪽에 있는 거. 주식 쪽에 비중을 들으셔야 돼요. 주식을 1억 드시고요. 선물을 2천만 원 투자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비중이 항상 이쪽이 커야 돼요. 자, 두 번째, 주식시장 매수하면서도 주가지수 풋옵션 매도할 때에도 항상 주식이 커야 됩니다. 개별 주식 매수하면서도 개별 주식 선물 매도할 때도 주식 매수가 더 커야 돼요. 주가지수 선물 거래할 때도 콜 매도보다는 선물에다가 자금을 더 비중을 실으셔야 됩니다. 자, 아래쪽에 다섯 번째도 마찬가지로 풋보다는 선물 쪽에다가 옵션보다는 선물에다가 비중을 더 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선물 1억, 옵션 한 500만원 에서 1000만원 뭐 이렇게 해지를 거셔야 됩니다. 매수로 봤을 때. 자, 그러면은 금액이 큰 철근을
비중이 큰 주식이나 선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액이 낮은 콘크리트를 선물이나 옵션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때 철근을 너무 많이 넣게 되면은 공사비가 올라가겠죠, 여러분. 철근을 많이 넣으면 진짜 안전해요. 안전하지만 공사비가 올라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철근을 너무 많이 빼버리면은 건물이 붕괴될 가능성이 높아요. 따라서 가장 적절한 철근량을 계산하기 위해서 설계를 하고요. 시뮬레이션을 돌립니다. 그죠? 자,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설계를 하고 시뮬레이션을 돌리는데 이 설계를 하고 시뮬레이션 돌린 게 뭐다? 일반적으로 펀드 매니저들이 금융공학이라고 해요. 금융공학에서 배운 이 펀드 매니저들, 그죠? 펀드 매니저들이 이제 펀드를 설계를 합니다. 펀드를 어떻게 만들지 설계를 하고요. 그걸 하나의 상품으로 만들어요. 그게 바로 펀드입니다. A 펀드, B 펀드, C 펀드 뭐 이렇게 나가요. 인덱스 펀드도 있을 거고, 그죠? 자, 그러한 것에 대해서 일단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봐요. 과거 데이터를 다 통계를 내보고 그리고 나서 하나의 펀드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너무 펀드가 너무 많아요, 요새는. 그죠? 너무 펀드가 많다 보니까 이제 선택하기 어렵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적당한 기둥 두께를 일단 정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기둥 두께 1m가 될 수도 있고 2m가 될 수도 있어요. 기둥 두께가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철근이 더 많아지겠죠? 그럼 공사비가 늘어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기둥 두께를 줄여요. 줄이면 줄일수록 안전성이 문제가 될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철근량을 정하고 그에 따른 콘크리트량을 정해서 시공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지금 해석을 하실 때 선물을 철근이라고 보시고요. 그죠? 예를 들어서 옵션 같은 경우에 콘크리트라고 보십시오. 콘크리트. 항상 비중은 철근이 비싸다. 얘가 비싼 거예요. 콘크리트 싸요.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항상 비중이 큰 쪽으로 투자 금액을 정하시고요. 그에 따른 해지 금액을 정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7대3으로 하시던지 6대4로 설정을 하셔서 주된 투자금이 항상 해지 금액보다 크게 만들어야 돼요. 해지라는 게 어차피 손실을 줄이려고 만든 거지 완전히 손실을 제로 시키려고 한 게 아니에요. 손실을 제로로 만들게 돼버리면 수익도 제로가 돼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5대5로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5대5로 투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270에 선물 매수 들어간 거와 270에 선물 매도 계좌 두 개 가지고 270에 선물 매수 270에 선물 매도 때려버리면 이거는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얘 올라가면 당연히 수익 나고 얘는 마이너스 나겠죠. 수수료만 나갑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제 말은 이렇게 비중을 주시면 안 되고요. 항상 비중을 6대4 이상으로 주셔야 됩니다. 6대4 이상으로. 아시겠죠? 6대4 최소 6대4까지 주셔야 돼요. 그래서 주식 6천만 원 매수에 예를 들어서 선물 4천만 원 매도. 근데 이것도 사실 커요. 선물 레버리지 자체가 주식의 3배에서 6배 정도 되거든요. 주식을 어떤 거에 선택하냐에서 다른데 일반적으로 운양주 대비 3배 정도 됩니다. 주식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3배 정도 되니까 주식 한 7천만 원에 주식 한 7천만 원, 선물 한 3천만 원 이렇게 투자하시면 돼요. 그 선물이나 옵션의 레버리지는 한 10배 정도 납니다. 10배. 5배에서 10배. 그것도 행사가를 어떤 걸로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레버리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항상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주된 투자 금액이 해지 금액보다 커야 된다. 아시겠죠? 목이 아파갖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주된 투자 금액이 해지보다 커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선물 매도 해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매도 해지. 선물로 매도를 한 겁니다. 자, 첫 번째, 코덱스 레버리지 종목 아시죠, 여러분? 코덱스 레버리지 6천만원에 투자를 하시고요, 주식. 그 다음에 선물 매도 한 계약을 때려버린 거예요. 코덱스 레버리지 자체가, 이게 예를 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코덱스 레버리지는 주가, 코스피 곱하기 2로 움직입니다. 코스피가 1% 오르면은 레버리지 종목은 2% 오르고요. 1% 빠지면은 2% 빠집니다.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선물 매도에 이제 한 계약 정도, 2천만원이죠, 증거금이. 그죠? 그래서 보통 6대2 정도, 그러니까 6대2 정도 되겠네요. 6대2. 그죠? 그 정도로 일단 비중을 줍니다. 자, 그리고 바스켓 매매가 뭡니까? 바스켓 자체가, 말 그대로 바스켓. 우리가, 슈퍼에 가면은, 바스켓, 이, 노란색,
그 네모난 플라스틱에다 물건을 넣잖아요. 그걸 이제 바스켓이라고 하는데 주워 담는 거예요, 주식을. 예를 들어서 현대차, 포스코, 삼성전자, 현대건설, 뭐 삼성중공업 뭐 이렇게 종류별로 다 사버린 겁니다. 우량주를. 그렇게 바스켓 매매를 해서 5천에서 8천만 원 정도를 채우고요. 그와 동시에 선물 매도 한 계약을 때려버린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이제 해지를 걸어버리는데 항상 얘가 비중이 커야 돼요. 어차피 예를 들어서 얘를 왜 비중을 키우냐. 자, 여러분 금융위기가 또 올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금융위기가 같이 똑같은 이유로 안 올 수도 있겠지만 비슷한 이유로는 올 수가 있습니다. 그죠? 다시 코스피가 1000포인트 가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주식을 8천만원치 그냥 간단히 1억원치를 내가 투자를 했는데 5천만원 될 수도 있어요. 5천만원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선물 매도를 함으로써 내가 1억 투자를 해서 실질적으로 5천만원 손실이 아니라 마이너스 2천만원 손실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1천만원 손실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손실은 내가 인정을 하되 손실을 적당히 보겠다. 1억이 위해서 여러분들의 해지를 들어가는 거지 손실을 제로 보겠다고 해서 해지를 거는 건 아니에요. 물론 손실을 제로로 볼 수도 있어요. 이득을 볼 수도 있겠죠. 대신에 그만큼 수익률 또한 같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주식과 주식 선물.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 삼성전자라고 할게요. 삼성전자에 대해서 1억원치를 삼성전자 주식을 사고요. 삼성전자 주식 선물을 매도를 치는데 2억 한 두 계약 정도를 매도 때린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폭락을 하더라도 내가 삼성전자 개별 주식 선물을 매도를 쳐놓은 게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방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금융위기 때 이게 외국 투자자들이 한 거예요. 보통. 얘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썼어요. 주식이랑 선물. 자,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 주식을 1억원치 매수를 해둔 게 있었는데, 자, 그와 동시에, 어떻게, 선물을 매도를 때렸어요. 선물 매도 한 3천만원치, 한 4천만원치 매도를 친 거예요. 자, 얘들이 진짜 머리를 잘 썼어요. 금융위기 때. 금융위기 때 골드만삭스가 머리를 좀 잘 썼는데, 걔들 같은 경우에 어떻게 했겠어요? 자, 걔네가 1억원치 주식을 산 게 폭락을 합니다. 그쵸? 얘들이야 뭐,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뉴스도 움직였어요. 뉴스로 완전 작전을 쳤죠. 자, 1억원치를 매수를 쳤는데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주식 선물 매도 4천만원 친 거는 수익이 날 거예요. 자, 여러분 주식이 오르다가 주식이 빠지고 있어요. 자, 이쯤이 나름 바닥이다 생각하고 어떡합니까? 선물 매도 친 거를 여기서 팔아요. 선물 매도를 팝니다, 얘들이. 선물 매도를 판과 동시에 어떻게? 이 주식을 더 사버렸어요. 여기서 판 금액 갖고 수익으로. 주식을 더 샀습니다. 그리고 바닥을 찍고 반등이 나올 때 어떻게? 주식 얘를 탈출을 시킨 거예요. 얘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선물 매도로 수익을 내면서도 주식은 단가를 낮췄어요. 평단가를 낮추면서 수익을 내고 팔아버렸어요. 엄청 머리를 잘 썼죠. 이게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주식과 선물의 합성입니다. 이거는 근데 자산 규모가 조금 있어야 돼요. 말 그대로 주식이랑 선물 합성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트레이딩을 하면서 쓸 수 있는 게 뭘까요? 데이 트레이딩을 하면서. 우리가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선물과 옵션의 합성입니다. 선물과 옵션의 합성. 이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자, 기본적으로 선물과 옵션의 합성 전략입니다. 기본적으로 선물과 옵션의 합성 전략. 자, 예를 들어서 선물 매수와 콜 옵션 매도를 때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죠? 자, 선물은 매수하면서 콜 매도를 친다. 자, 그치만 비중은 항상 선물이 높아야 된다. 자, 무슨 말이에요? 제가 평소에도 자주 말씀드리죠. 자, 내가 선물 매수 손절을 5틱을 잡았어요. 5틱을 손절 잡았는데 그와 동시에 콜 매도를 쳤어요. 그죠? 자, 일반적으로 자, 내가 동시에 자, 선물 매수를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지금 제가 HTS를 켜놨어요.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일반적으로 쓰는 HTS인데 여기서 선물 매수를 269.1에 들어갑니다. 그죠? 자,
이때 콜옵션입니다. 콜옵션 270으로 제가 해봤는데 콜옵션 270에 현재 가격에서 콜 매도를 치는 거예요. 그죠? 자, 그와 동시에 269.1에서 손절을 어디 잡겠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8호에다가 MIT 손절 딱 걸겠죠. 아니면은 얘 손실 여기 우측에 자동 청산 얘 기능을 제가 아마 쓸 겁니다. 그와 동시에 이익 15틱을 체크를 할 겁니다. 15틱 이익 5틱 컷 이렇게 해놓으면은 자동으로 내가 산 가격에서 손절 5틱이 나가고요. 손절 안 나가면 수익 15틱 묶고 팔겠죠. 그죠? 이게 바로 자동 스탑 기능입니다. 자동 스탑 기능.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한데 자 어찌됐건 간에 동시에 이렇게 들어갔어요. 자 그렇게 일단 보고 있는데 오씨 갑자기 빡 내려가서 자 8호에 손절이 나가버렸어. 손절이 나갔네. 자 그와 동시에 콜옵션 매도 친 거 역시 같이 콜 가격은 빠지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콜 매도를 쳤기 때문에 콜옵션 가격이 떨어지면 내가 수익이 나요 여러분. 자 5틱 손절 나갔으니까 마이너스 12만 5천원 손실 났어요. 하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한 틱에 5천원이죠 옵션은. 한 틱에 5천원입니다. 한 틱에 5천원인데요. 자 보통 이제 곱하기 1.5배로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선물은 5틱 손실인데 옵션은 8틱 정도 수익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럼 얼마예요? 4만원 수익이네? 그죠? 이거는 근데 옵션이 시간 가치도 동시에 빠집니다. 시간이 갈수록 옵션 가치가 빠지죠.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더 많이 빠질 수도 있어. 플러스 12틱이 될 수도 있어요. 6만원. 그죠? 오히려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가격은 좀 큰 거기 때문에 등가 쪽이기 때문에 한 15틱도 빠질 수도 있고요. 20틱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선물은 5틱 손절인데 옵션 매도는 15틱에서 20틱 수익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옵션 매도로 내가 8만원을 수익을 봤어. 그죠? 근데 합해보니까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 4만 5천원 손실이네요. 그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 여기서 보셔야 될 것은 바로 뭡니까? 내가 선물은 내가 5틱 손실이 나가서, 만약에 내가 선물만 들고 있었으면은 12만 5천원 손실인데, 내가 콜 매도를 때려버렸기 때문에, 다행히 실질적으로는 45,000원 손실밖에 안 봤어요. 그죠? 자, 그치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선물이 수익이 나더라도요. 옵션 역시 손실이 나기 때문에 수익이 줄어요. 그죠? 자, 예를 들어서 선물이 15틱이면 그냥 막 편하게 20틱 수익이라고 할게요. 1포 수익이면은 얘는 플러스 50만원 수익입니다. 그죠? 자, 그에 따라서 콜옵션 매도는 콜 가격이 올라가니까 얘는 손실이 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얘 20틱이 움직였어요. 근데 제가 지금 왜 옵션을 매수를 안 하고 매도를 쳤을까요? 풋 매수를 해도 되는데 옵션은 기본적으로 시간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죠? 옵션은 기본적으로 시간 가치가 있기 때문에 선물은 내재 가치밖에 없죠. 옵션은 오르다가도 이게 기울기가 줄어들어 버려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상승장에서는 추세 올라가다 조금만 빠져도 옵션의 시간 가치가 푹푹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옵션 매도가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콜 매도를 때린 거고요. 풋 매수를 잘 안 하는 겁니다. 해지를 걸 때.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선물이 20틱이 수익인데 옵션은 얼마예요? 예를 들어서 얘가 한 30틱. 30틱 손실 났다고 볼게요. 30틱. 한 틱에 5천원이니까 마이너스 15만원. 그죠? 자, 얘들을 합하면은 얼마예요? 얘들 합하면은. 실질적으로 내가 수익 난 거는 35만원이 수익 난 겁니다.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자,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해지를 걸면 말 그대로 네이키드로 선물만 내가 들어갔으면은 50만원 수익을 볼 수도 있었겠지만 하지만 내가 너무 오후장에서 예를 들어서 오후장에서 내가 손실 나는 게 너무 싫어. 너무 손실 날 것 같아. 막 이번 장은 좀 위험한 것 같아. 그럴 때는 옵션 매도를 걸므로써 실질적으로 손절이 뭐 한 15만원 손실 날게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8만원 손실이 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에 따라서 수익도 줍니다. 그쵸. 그치만 수익이 주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손실을 보지 않을래.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옵션 매도를 치셔서 장중에 이렇게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가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특히나 옵션 합성 전략을 펼칠 때는 다계약자가 유리합니다. 다계약자가. 예를 들어서 난 선물 10계약을 합니다. 선물 10계약을 하는데 옵션 매도도 10계약을 때려버리면 실질적으로 500만원 수익 날 게 350만원 수익이 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마이너스 200만원 손실 날 게 마이너스 100만원 손실이 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수가 많거나 내가 투자 금액이 큰 분들은 차라리 옵션 매도 해지를 걸므로써, 그죠? 옵션 매도 해지를 걸므로써 어떻게 돼요? 손실을 줄이는 전략을 취하는 게 오히려 심리적으로 유리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원A장에서 수익을 더 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배팅은 항상 선물이 커야 돼요. 아시겠죠? 배팅은 선물이 커야 되되 손실만 줄이는 거지 수익을 너무 줄여버리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어요.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그래프입니다. 그래프. 자, 잘 보세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제부터 합성의 단점을 말씀드릴 겁니다. 지금까지는 합성의 장점만 말씀드렸어요. 아주 꿈과 희망이 막 철철 넘치죠, 지금. 자, 하지만 위험한 리스크도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리스크가 뭐다? 선물 매수 들어갈 때 내가 실수로 콜 매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실수로 변동성이 너무 순간 급등을 해서 너무 오차가 컸어. 갭이 컸어. 한 4틱 차이나. 그게 일단 첫 번째 실수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실수에서. 그죠? 선물 매수 걸어야 되는데 내가 순간 자리 비웠는데 선물 매수만 체결되고 콜 매도 체결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실수예요. 이게 제일 큽니다.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보통 실수에서. 아무래도 합성을 걸다 보니까 그래요.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뭐 5티컨 나가면 되지 뭐. 그죠? 그 다음부터 실수 안 하면 되니까. 자, 일단 첫 번째가 실수입니다. 자, 두 번째. 자, 배합을 잘해야 되는데 비중을 잘못했을 때의 경우입니다. 비중을 잘못했을 경우. 자, 예를 들어서 자, 그래프를 하나 그려드릴게요. 아주 이해하기 쉬우시게. 자, 일단은 자, 세로 Y축이라고 할게요. 이 Y축 같은 경우에는 자, 손실률입니다. 손실률. 올라갈수록 손실을 많이 본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X축입니다. X축. X축 같은 경우에는 자, 강도. 자, 시장의 세기입니다. 세기. 세기. 시장의 세기. 자, 선물은 시간 가치가 없기 때문에 자, 기본적으로 내가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자, 이게, 자, 세기라고 하면은 이게 플러스, 선물이 점점 올라간다고 보십시오. 요게 제로입니다. 아, 그냥 260이라고 할게요. 260. 예를 들어서 내가 선물 매도를 때렸어요. 260에다가. 260에 선물 매도를 쳤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올라간다. 예를 들어서 X값이 플러스니까 270이라고 볼게요. 한번.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선물이 요쪽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선물을 260 매도를 쳤는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손실률이 커집니다. 딱 각도가 45도 각도가 나와요. 이거 이해되시죠? 이거 이해 안 되는 분 2번. 이해된다 1번, 이해 안 된다 2번. 지금 이까지. 지금 여기까지 이해된다 1번, 이해 안 된다 2번. 이해된다 1번, 이해 안 된다 2번. 지금 1번, 2번 안 치신 분들 지금 자리 없죠? 다들 야구 보러 가셨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여기서 보시면 이걸 선물이라고 볼게요. 선물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옵션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거, 지금 요거 때문에 좀 헷갈리는데. 자, 선물은 45도 각도로 올라가요. 내재가치밖에 없으니까. 하지만, 이제 옵션 같은 경우에는 시간 가치가 있어요. 그쵸? 시간 가치가 있는데 옵션은 이렇게 올라가다가 점점 올라가다가 쏴 올라가요. 자, 여기서 보셔야 될 것은 자, 잘 보세요. 이거는 선물에 대한 손실률이고요. 선물에 대한 손실률이고 옵션 같은 경우에는 얘는 수익률로 보시면 돼요. 옵션은 얘는 수익률로 보세요. 옵션은 수익률. 올라갈수록 옵션은 수익이 난다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자, 선물 매도와 예를 들어서 선물 매도 치고 플러스 콜 매도라고 할게요. 콜 매도. 그쵸? 아니 품 매도네. 선물 매도 플러스 품 매도예요. 품 매도. 맞나? 잠깐만.
그쵸? 풋매도죠? 그죠? 풋매도 맞죠? 선물 매도 플러스 풋매도 맞죠? 풋매도가 떨어진 거니까. 자, 그러면은, 자, 잠시만요. 자, 잠깐만요. 이게 내가 헷갈린다, 지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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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지? 맞네요. 맞네요. 자, 그러면은, 잘 보세요. 잘 보세요. 그치, 맞지. 이게 맞죠. 자, 그럼 이건 맞아요. 선물은 떨어져야 수익이고요. 풋옵션 매도를 치면서 어떻게 해지가 걸린 거예요. 그쵸? 자, 그런데 자, 이거를 제가 지금 반대로 써놨네. 제가 지금 헷갈렸어요. 자, 요거를 260엔 매도를 쳤다 치고요. 자, 매도를 쳤고, 콜 매도. 내가 왜 갑자기 헷갈리지? 이게 설명을 하다 보면 중간중간에 또 헷갈릴 때가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쵸? 맞죠? 선물 매도와 풋 매도. 자, 그러면은 선물이 쭉쭉쭉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선물이 쭉쭉쭉 올라가면은 어떻게 돼요? 선물이 올라가면은 선물 손실 보겠죠? 선물 매도가 손실 나잖아요. 그쵸? 그래서 선물 손실률이고요. 자, 풋옵션 매도를 쳤습니다. 풋옵션 매도를. 그쵸? 풋옵션 매도는 상승을 노린 거예요, 얘는 상승을 노린 거예요. 그죠? 자, 그에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풋 가격이. 풋 가격이 빠지겠죠? 빠지죠? 풋 가격 빠지죠? 자, 문제는 이거예요. 자, 문제는 이겁니다. 풋옵션 매도는요, 예를 들어서 내가 2.0 매도를 쳤어. 내가 많이 먹어봐야 2.0밖에 안 돼. 내가 많이 먹어봐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많이 먹어봐야 2.0이 100만원 밖에 안 되거든요. 해지를 100만원 밖에 못 걸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옵션이 점점점 빠지다. 얘 0.5, 1.0 이렇게 가면은 잘 안 빠져요. 이때부터는 가격이 너무 낮아서. 근데 선물은 쭉쭉쭉 손실나. 계속 손실나.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옵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옵션 같은 경우에는. 자, 옵션 이렇게 가네. 그래프를 제가 잘못 그렸어요. 이렇게 가네. 자, 어떻게 됩니까? 자, 어느 정도의 선은 지금 상세가 되어버려요. 이까지는 리스크를 보완할 수가 있어요. 그치만 이 시점, 손익분기점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바로 손익분기점이라고 해요. 손익분기점. 그죠? 손익분기점이라고 하는데, 이 손익분기점을 넘어가면은, 아무리 내가 해지를 걸어놔도 별 의미가 없어. 아니, 옵션은 더 이상 안 빠져도 선물은 자꾸 손실나.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손익분기점을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셔야 돼요. 손익분기점을 꼭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손익분기점을 계산을 잘못했다가는 어떻게? 박살납니다. 아시겠죠? 자, 반대로 한번 해볼게요. 반대로. 자, 예를 들어서, 자, 한 번 더. 자,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냐면, 자, 이거는 아까 세기라고 했죠? 내가 선물 매수를 들어갔다 칠게. 260. 그리고 270입니다. 이쪽이 가면 갈수록 올라가겠죠? 자, 선물 매수, 상방을 노린 거죠. 플러스 콜 매도. 콜 매도는 하방을 보는 거죠. 그죠? 콜 매도는 하방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은, 자, 잘 보세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선물은 수익이에요. 선물은 수익인데, 옵션은 손실이다. 옵션 매도가 손실이란 거예요, 제 말은. 옵션 매도가 손실이에요. 자, 어떻게 되냐면, 차트가, 잘 보세요. 아까는 이렇게 내려갔고, 이제는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 시장의 세기가 갈수록, 쭉 가서, 어떻게 돼요? 확 올라가. 이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이게 제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옵션이요. 예를 들어서 이날 선물이
선물이 10포인트 올랐어. 10포 올랐어. 10포 올랐어. 선물은 그러면 얼마예요? 500만원이야. 근데 콜 매도가 대박이 난 거야. 한 1000% 터졌어. 어떻게 돼요? 나는 2.0에 매도 때렸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2.0에 매도 때렸는데 어떻게 됩니까? 2.0에 매도 때렸는데 20.0이 돼버렸어. 18, 18이면 얼마냐? 1.0에 50만원이에요. 1.0에 50만원인데 18포가 올랐어요. 옵션은 마이너스 900만원. 이게 뭡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나는 해지 걸라고 해지를 걸어놨더니, 아니 콜 매도를 걸어놨더니 처음에는 해지가 걸리더니 이때까지는 플러스다가 이때부터 마이너스가 난 거예요. 이때부터 손익분기점을 넘어가면서. 그죠? 이게 바로 손익분기점입니다. 손익분기점. 이게 넘어가면서부터는 오히려 해지 걸어놓은 게 손실이 더 커지기 시작한 거예요. 금융위기 때 리먼이 망한 사태도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왔어요. 해지를 잘못 걸어갖고 걔들이 걸어둔 시뮬레이션이 붕괴가 돼버린 겁니다. 해지를 잘못 걸어서 그래요. 해지를 걸었을 때는 이 손익분기점에서 어떻게든 털어버려야 돼요. 예를 들어서 선물 매수가 500만원 수익이 나기 시작했는데 옵션 매도가 사실은 마이너스 300만원이 돼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합해보니까 200만원 수익인데, 예를 들어서 이러다가 갑자기 옵션이 마이너스 500만원 나고 선물이 500만원 수익이야. 이러면 제로가 돼버립니다. 그러다가 상승이 더 나와버리면 선물은 당연히 수익이 나고 있지만 옵션은 시간같이 프리미엄 때문에 더 손실 나버려요. 콜 가격이 확 붙어버려요. 갑자기 마이너스 900만원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얘가 나는 해지를 건다고 해지를 걸어놨더니 가만히 뒀더니 원웨이 콜이 너무 나왔어. 원웨이 상방세. 선물은 내재가치만 있다 보니까 쭉 가파르게 그냥 45도 각도 올라가고, 옵션 같은 경우에는 한 방에 쑥 올라가 버려요. 이렇게 한 방에 올라가 버려요. 그래서 옵션은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옵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져요. U자. 옵션이 보통 변동이 없을 때는 그래프가 이렇게 기울기가 완만합니다. 변동이 없을 때는. 근데 이렇게 변동성이 터지면은 기울기가 가파르게 올라가 버려요. 선물은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45도로 올라가는데, 이게 제일 위험한 겁니다. 이게 해치 잘못 걸면 이거에서 죽어버려요. 리먼 브러더스 망한 게 바로 이런 것 때문에 망했습니다. 얘들 손익구조 잘못 구했다가 이것 때문에 붕괴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영화 중에 마진콜이라고 있습니다. 마진콜. 혹시 마진콜이라는 영화 보신 분? 마진콜 영화 보셨어요? 혹시 마진콜? 마진콜 영화 보신 분 계신가요? 아니 아무도 안 봤어요? 이 유명한 영화를 안 봤습니까?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주말에 DVD를 구해서라도 마진콜이라는 영화 한번 보세요. 이게 금융위기 때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터지면서 이제 예를 들어 리먼 브라더스 걔네를 비유해서 만든 영화인데, 우리같이 이제 선물 거래하신 분들 꼭 봐야 될 영화. 진짜 재밌어요. 마진콜. 이게 시간 나 2번이나 봤는데 이거 재밌어요. 마진콜 같은 경우에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구조를 잘못 만들어 놔서 얘들이 그래서 리먼 브라더스가 망한 거예요. 해치 잘못 걸어서. 해치를 걸어둔 게 확 터져버렸거든요. 합성해서 잘못 드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가 파생상품에서 망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해치를 적당히 걸면은 수익이 안정적으로 나는데, 이 시점을 넘어가 버리면 어떻게? 붕괴가 되기 시작해요. 시스템이 붕괴가 됩니다. 그래서 펀드가 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걸 바로 손익분기점이라고 하는데, 이 손익분기점을 여러분들이 잘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손익분기점에 왔을 때는 예를 들어 내가 선물 1포 먹었어요. 1포면 50만원인데 옵션 매도 때린 게 마이너스 50만원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손익분기점을 너무 크게 잡아버리면 수익 50만원에 손실 마이너스 45만원, 실질적으로는 5만원 수익. 이건 선물 1포 먹어도 먹은 게 아니에요. 이거는 2팅 먹고 판 거예요. 이런 구조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통 강추드린 거는 선물 한 계약 때리실 때 옵션 같은 경우에는 가격을요 1.5 이하로 때리는 게 좋아요. 1.5 이하로. 그러면은 보통 한 40% 정도는 커버가 됩니다. 자, 그럼 2.5짜리를 때리면은 한 70%까지 커버가 되겠죠.
그죠? 해지가 이렇게 커버가 돼요. 대신에 2.5짜리로 잘못 때렸다가는 수익률도 크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를 들어 해지를 걸고 대응하실 분들은 약간 나는 공격적으로 해지하겠다. 그러면 1.5로 투자를 하시고요. 나는 좀 방어적으로 해지를 걸겠다. 그러면 2.5 정도로 하십시오. 근데 3.0 넘어가면은 한 틱이 25,000원입니다. 3.0 넘어가면 이거 선물이랑 비슷해져요. 무슨 말이냐면 한 틱에 얘도 25,000원이고 선물도 25,000원이고 옵션도 25,000원 돼버리기 때문에 얘 수익 나나 얘 손실 나나 그냥 막 똔똔이가 돼버려요. 그러다가 변동성이 커져버리면 한쪽으로 원웨이 나와버리면 얘 옵션 때문에 망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합성 구조를 잘 짜셔야 돼요. 적당히 짜면 좋은데 너무 심하게 짜버리면 쥐약 돼버립니다. 쥐약. 아시겠죠? 선물 매수, 콜 매도. 아까 말씀드린 이 그래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프. 그렇기 때문에 딱 제가 정해드릴게요. 여러분들 너무 롱으로 들고 가버리면 이거는 이제 걸려버려요. 어디서 쓰냐? 자,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옵션 매도 해지 거실 때는 자, 매일 아침에 거셔도 돼요. 이건 뭐 상관없는데 기준을 잡아드릴게요. 옵션 매도 해지 1. 오후장에서 쓰십시오. 2. 어떻게? 가격대는 1.5 가격대가 3. 손익분기점을 잘 계산하셔야 돼요. 손익분기점 이거 계산 못해버리면 끝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사실 이거는 경험에서 나옵니다. 이건 사실 경험이 있어야 돼. 경험.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네 번째 가격대가 자 옵션 가격대가 내가로 가면 갈수록은 해지의 의미가 없어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따라서 제일 중요한 거는 5장에 쓰십시오. 아니면은 횡보장. 이런 데서 쓰시고요. 옵션 완전 외과에 쓰셔야 돼요.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요. 하나만 더 가르쳐 드릴게요. 자, 이게 선물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게 선물이에요. 선물 매수했을 때 매수입니다. 선물 매수. 자, 옵션 콜 매도 이렇게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요게 수익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수익. 요 면적이 수익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 면적이 있을 때가 수익입니다. 자, 이걸 넘어가면은 오히려 여기는 마이너스가 나올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 손익분기점에 오기 직전에서는 마무리 지으셔야 돼요. 여기서 끊어야 돼요. 여기서. 이게 바로 익절입니다. 익절. 아시겠죠? 익절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익절을 잘 잡으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익절 값을 10만원 잡겠다. 예를 들어 수익이 30만원 나다가 쭉 줄 수도 있잖아요. 익절 10만원까지. 그죠? 합성 걸어놨는데 그러면 일단 10만원에서 털어버린 거예요. 익절 꼭 지키셔야 돼요. 물론 이러다가 아니면 본전 오겠죠. 합성 걸어놨더니. 본전 왔다는 거 자체가 원회장이 났다는 거예요. 원회장이. 아시겠죠? 보통 횡보장에서는요. 횡보장에서 옵션 가치가 빠지기 때문에 내가 선물을 10틱 먹고 팔아도요. 옵션 가격이 이미 빠져 있어요. 오히려 수익이 더 납니다. 근데 추세장에서 걸려버리면 추세장에서 내가 잘 때려잡아서 선물 매수 잘 때려잡았어. 근데 선물 매수 잘 때려잡았는데 오히려 어떻게? 옵션 매도 때문에 망할 수가 있어요. 대신에 운이 좋을 때도 있어요. 언제? 운이 좋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예요? 선물 매도 때렸을 때. 자, 이거는 플러스. 자, 0입니다. 이거는 마이너스. 내가 선물 매도에 품 매도 쳤어. 아니야, 선물 매도에 품 매도를 쳤어. 그죠? 품 매도를 쳤어.
자, 풋 매도를 쳤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도, 아니다, 풋 매수를 했어요. 풋 매수, 그냥. 아니다, 콜 매수. 콜 매수를 했어. 해지를. 예를 들어서 내가 콜 매수를 했어. 옵션 매도 말고. 자, 선물 매도 플러스 콜 매수를 했을 때의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선물 매수는 45도 각도로 손실이 나는데, 콜 매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기울기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올라가 버려요. 수익이. 콜 매수는. 이럴 경우에는 오히려 해지 걸었다가 수익 날 수도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이럴 경우에는. 근데 이럴 경우는 거의 없죠. 그렇죠? 이럴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이 구조, 옵션 매도 구조로 쓰고요. 자, 보통 언제 쓴다? 옵션 매도 해치는 5장에 쓰고요. 가격대 1.5 이하가 좋습니다. 1.5 가격대 정도. 아시겠죠?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때는 언제? 횡보나 비추세장, 휩소장에서 쓰고요. 추세장에선 쓰지 마세요. 그래서 오전에는 어떻게? 자, 제가 써드릴게 하나 더. 필기하세요. 오전에는 왜 이렇게 하겠어요? 왜? 오전 같은 경우에는 완전 외과 쪽으로 하셔야 돼요. 1.0 정도. 아니면 차라리 걸지 말 것. 왜? 왜? 이거 왜 그럴까요? 오전에는 변동성이 좋기 때문에 그래요. 변동성이 좋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서 그래요. 변동성이 큰데 옵션 잘못해버리면 선물 빠바방 터질 때 옵션도 같이 빠방 터져서 오히려 손실을 날 수도 있어요. 수익도 확 줄어버리고. 그치만 5장에 여러분들이 쓰시면은 5장에는 옵션 프리가 팍팍 빠져버려요. 반대 포지션은. 그래서 오히려 해지가 잘 걸리고요. 한쪽이 터지더라도 그렇게 크게 손실을 안 봅니다. 그래서 5장이 유리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그 다음은 그 다음 거는 선물 매도, 풋 매도. 이건 아까 전에 장중에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전에. 이런 식으로 쓰는 전략.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마찬가지로 선물 매도 때릴 때 같은 경우에도 269.05에 매도를 치시고요. 그와 동시에 풋옵션 매도를 치시면 됩니다. 동시에 들어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손절 자동 스탑을 거시고요. 자동 스탑. 이익 스탑, 손실 스탑. 스탑을 꼭 걸어주세요.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지금 전반적으로 제가, 일단은 간단한 합성 종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보통 우리가 쓰는 게 아까 제가 마지막에 강조해드린 거. 선물 플러스 옵션 매도 전략. 이걸 가장 많이 씁니다. 가나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금이 좀 커야 돼요. 물론 얘도 자금이 조금 있어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자금이 커야 된다. 자,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제가 방금 노트에 써드린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거. 아시겠죠? 이거. 옵션 매도 해지를 아무 때나 거는 게 아니라 조건이 있어요. 5장. 휩소가 자주 나온다. 그쵸? 가격대 1.5가 좋다. 여러분들 5장 힘들죠? 5장 매매 힘들죠? 오전은 좀 괜찮게 수익 나잖아요. 오후는 왜 힘들어요? 휩소 때문에 힘들어. 그죠? 비추세 때문에. 횡보도 자주 나와.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너무 마음이 불안해. 난 불안해. 막 손실 나기 싫어. 그러면은 옵션 매도로 해지를 걸십시오. 예를 들어 선물 매수면은 콜 매도. 선물 매도면은 풋 매도. 이렇게 거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자, 지금까지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 이해된다 1번, 이해 안 된다 2번. 이해되시는 분 1번, 이해 안 된다 2번. 계세요? 자, 이해 다들 되시나요?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들 이해되셨죠? 자,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 조건만 지키십시오. 이 조건 정도만 지키시고, 자, 전반적으로 일단 우리가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옵션 매도 해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았습니다. 그죠? 옵션 매도 해지에 대해서 배워보았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매매를 하실 때 5장에선 저 전략을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일단은 한번 선물은 실전 계좌를 쓰시더라도 옵션 매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익숙치 않기 때문에 아니면 오전에 어느 정도 수익을 내면은 오후장에는
요새는 거의 다 모의 투자가 되잖아요. 모의 투자가 되는 게 있으니까, 하나는 선물 트시고요. 하나는 옵션을 하나 트셔서 선물 매수를 할 거면은, 어떻게? 콜 매도를 하나 치시고요. 콜 옵션 창을 하나 키시고, 선물 매도할 때는 풋 옵션 창을 키셔서, 한번 동시에 놓고, 아까 HDS 제가 붙여놨었죠. 동시에 놓고 한번, 여러분들이 매매를, 모의 투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차를 한번 잡아보세요. 일단은 보통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실수를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실수를 한번 줄여가면서 어느 정도 완성을 만들어 두시면은 여러분들 원금에 대해서는 거의 제한이 걸릴 겁니다. 원금 손실은 제한이 걸릴 거예요. 아시겠죠? 일단 이거는 한번 해보시면 재밌습니다. 한 계약이라도 괜찮아요. 선물 한 계약, 옵션 매도 한 계약. 이렇게 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수익을 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필수적으로 쓰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 다들 이해되셨으니까 자, 일단은 조금 약간 즐겁게 들으셨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지루하셨을 수도 있긴 한데 어찌됐건가 혹시나 이해 안 간 부분이 있으면은 한번 녹화 방송을 떠났으니까 녹화 방송 한번 꼭 보시기 바라고요. 조금 더 깊은 개념을 배우고 싶다. 그러면 한번 제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깊숙하게 시간 날 때 강의를 한번 더 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자, 다음 이 시간에는 네 번째 실전 옵션 매매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실전 양매수 진입, 두 번째는 실전 양매도 진입, 세 번째는 실전 선물, 옵션 매도 해지에 대해서 제가 차트를 딱 켜드리고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네 번째가 제일 중요하겠죠. 실전에서 어떻게 쓰는지가 중요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다들 여기까지 하도록 하시고요.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